현재 우리나라는 기러기 토마토스에 쓰인 노인 별똥별을 외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사람들과 우영우를 외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미처 보지 못한 이들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우영우의 첫방 시청률만 보면 이 드라마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한 건 분명해요. 더욱이 우영우가 방영되는 채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였죠. 그러나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 미덕이라 여긴 걸까요? 우영우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지상파 채널까지 합친 전체 시청률 순위에서도 당당히 5손가락 안에 들어있어요. CNN은 우영우가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우영우는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가장 많이 본 콘텐츠 글로벌 1위를 기록 중이에요. TV 부문 전체 콘텐츠 대상 글로벌 순위도 3위로 도약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K드라마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 제작을 맡은 A스토리는 IP를 확보하여 시즌제 텐트폴 드라마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우영우에 이토록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영우의 유인식 PD와 문지원 작가는 첫 테스트 촬영에서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를 외치는 박은빈을 보며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1년 방송된 드라마 연모와 우영우 출연을 두고 고민하던 박은빈이 연모 출연을 결정하면서 캐스팅이 불발되는 듯 보였죠. 그럼에도 감독과 작가는 박은빈을 캐스팅하기 위해 무려 1년을 기다렸고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어요. 자폐의 정확한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고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폐인은 천차만별이라는 극중 대사처럼 우영우라는 캐릭터는 정해진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박은빈은 혹시 미디어를 통해 구현된 바 있는 캐릭터나 실존 인물을 은연중에 기억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 자신의 연기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박은빈은 일부러 다른 작품을 참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문 교수를 만나 자폐 이론 공부를 하게 되죠. 심리학 전공자답게 캐릭터의 심리부터 연구한 것인데 말 그대로 텍스트로 공부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우영우 캐릭터의 특징 중 하나는 암기력이 대단하며 말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인데 사실 자폐인들이 다 말이 빠른 것은 아니고 말을 전혀 하지 않거나 오히려 말의 속도가 매우 늦는 경우 비정상적인 운율로 말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박은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특이한 운율로 말을 빨리 하는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빨리 하는 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박은빈은 1992년생으로 만으로 30살이 되지 않았지만 데뷔한 지는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보통 아역 출신 배우들은 중간에 학업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공백기를 갖기 마련인데 박은빈은 데뷔 후 25년간 공백기 없이 쉬지 않고 연기를 한 베테랑 연기자예요. 그중 특이한 경력이 눈에 띄는데요. KBS 개그 콘서트 수다맨이라는 코너에서 수다맨을 소환하는 소녀로 3개월간 고정 출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TV 시청 시간이 평일엔 3시간 10분 정도 보고 일요일에는 4시간 20분 정도 본다고. 박은빈이 딕션이 좋고 말빠른 배역도 소화 가능한 건 수다맨의 제자이기에 가능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박은빈의 연기력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피나는 연습의 결과물이란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사실 우영우는 SBS에서 방영될 뻔했어요. 지난 3월 올라온 SBS 우영우에 출연할 아역을 모집한다라는 공고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SBS가 우영우 제작 및 방영을 검토했었죠. 하지만 제작사가 박은빈을 캐스팅하기 위해 1년이란 시간을 기다리며 SBS는 드라마 제작을 포기하게 됐고 KT에서 200억 원가량을 투자하며 ENA에서 방영되게 된 거예요. 만약 우영우가 지상파 채널인 SBS에서 방영되었다면 1, 2회 시청률만큼은 지금보다 더 잘 나왔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SBS에서 방영되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PPL 때문이에요. 간접 광고라고 부르기도 하는 PPL은 지금은 너무나 자주 접해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아직도 PPL을 볼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질 않아요. 마치 트루먼쇼의 한 장면처럼 그게 몰입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기 일쑤죠. 그게 흐름에 분명 해가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방송사가 PPL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수 입원이 광고와 협찬인 방송사가 날이 갈수록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려면 광고와 협찬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SBS에서 방영되었더라면 우영우 또한 멀티밤을 바르며 출근을 하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을 거예요. 또한 사무실 한편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홍삼을 먹고 기운을 내는 모습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장면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박은빈은 2018년부터 KGC 인삼공사의 정관장 에브리타임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란 점이죠. 제작사 측에서 KGC의 PPL 제안을 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의아할 정도예요. 물론 PPL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박은빈이 2021년 광고 모델을 맡았던 롯데 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제로와 같은 회사 라인업인 아이시스 8.0과 트레비 또한 드라마 속에 등장해요. 하지만 칠성사이다 제로, 아이스 8.0, 트레비 등 직접적인 제품명을 피하며 사물을 정렬하는 강박이 있는 캐릭터에게 상품을 잘 녹이는 것을 보면 제작진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요. PPL이 과도한 드라마를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으나 우영우가 드라마 제작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진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클리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드라마더라도 다음 장면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요. 우영우 또한 클리셰가 전혀 없는 드라마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빌런의 등장이라는 클리셰를 활용하는 것인데 우영우에는 진짜 빌런이 없어요. 주인공인 우영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법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범죄자들도 등장하지만 이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일 뿐이고 주인공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며 정작 뒤에서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뻔한 드라마였다면 우영우의 로스쿨 동기인 최수연 변호사가 빌런이 되어 드라마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앞에서는 친구처럼 도와주고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뺏어간 것에 분노하여 뒤에서는 우영우를 괴롭히고 이간질해야 하죠. 하지만 그 캐릭터가 악당이 아니라고 마냥 주인공에 헌신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영우가 안쓰러워 도와주지만 항상 그에게 뒤처진 과거에 대해 자조하며 소심하게나마 질투하는 캐릭터로 그려져요. 또한 이 드라마는 우영우가 사회생활을 하며 발전해 나가는 자폐인의 뻔한 성장 스토리를 담지 않아요. 우영우는 크게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은 채 그의 주변 인물들의 인식이 변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오히려 주변 인물들에 더 집중하죠. 이 드라마엔 우영우를 평범하게 대하는 사람부터 안쓰러워 도움을 주는 사람, 돕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럴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 오히려 혐오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치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듯해요. 우영우를 맡은 박은빈의 연기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드라마는 수많은 배역이 존재하기에 주인공 한 명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많은 드라마들이 시청률에 눈이 멀어 연기력보다는 인기 있는 아이돌을 캐스팅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배우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아이돌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배우라기엔 많이 부족하고 이들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언정 그게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대본과 좋은 연출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배우의 연기력이 부족하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영우는 꽤나 배우 캐스팅이 잘 된 드라마로 볼 수 있어요. 등장인물 중 스타급 배우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그게 흐름에 모난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는 찾기가 더 힘들어요. 배우들이 각각 자신의 캐릭터를 충분히 소화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 드라마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장판사 출신으로 드라마 미스 하무라비, 악마 판사 대본을 집필한 문유석 작가는 우영우의 인기 비결로 담백함을 꼽았어요. 그가 감탄했다고 밝힌 장면은 6회 내가 고래였다면의 한 장면이었는데 공익소송의 증인으로 부른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해 수십억 단위 클라이언트를 잃었다며 정명석 변호사가 신입들 앞에서 동료 변호사에게 질타를 받는 장면이었죠. 이에 정 변호사는 그래도 그깟 공익소송, 그깟 탈북자 사건 그렇게 생각하진 말자. 뭐 수십억짜리 사건처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접해왔던 드라마라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면 이 장면에서 약자를 홀대하는 이에 맞서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불같이 화를 냈어야 해요. 수십억이 걸린 사건이랑 공익소송은 똑같은 사건이라며 아니 오히려 약자의 편에서는 사건에 더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야 했죠. 하지만 우영우 속 변호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돈에 굴복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에 맞서 싸우는 현실과 괴리감이 들 법한 장면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현실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의만 보여주면서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정의롭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영우보다 직장 상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더 판타지 같은 캐릭터라고 지적했어요. 우영우처럼 전문가로 성장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극소수긴 해도 현실에 존재하나 그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에서는 드라마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드라마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이들이 더 많은 이유는 자폐장애인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수면 위로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영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불편함을 낮추기 위해 좋아하는 고래 울음소리를 듣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는 자폐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정작 배려하고 있는 쪽은 자폐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편하자고 만든 핸드폰 벨소리, 자동차 경적, 화려한 네온 사인 등 이런 것들은 감각이 예민한 자폐인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는데, 그들은 비자폐인들을 위해 불평을 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외우는 등의 방법으로 참아내고 있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긍정적인 경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분명 순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이들에게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 불편함은 반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영우를 통해 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것만으로도 자폐인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사회적 반감이 줄어들며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질 것이 분명해요. 드라마는 픽션이에요. 드라마 속 우영우도 현실에서는 찾기 힘들죠. 대부분의 현실 속 우영우들은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현실 속 우영우와 그들의 가족이 진정 원하는 건 억지로 다가와 동정심 가득한 시선으로 과도한 배려를 베푸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저 남들과 똑같은 눈빛으로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은 변호사 우영우도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